여보,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아침 식탁 위로 그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68세 최정식, 38년간 중견기업 격리부장으로 일한 남자. 숫자와 날짜가 생명인 사람. 단 한 번도 요일을 틀린 적 없는 사람이 지금 아내에게 요일을 묻고 있습니다. 화요일이잖아. 왜 갑자기? 아내 영숙이 짜증스럽게 대답합니다. 아, 맞다. 근데 어제 내가 뭐 했더라? 정식은 멍하니 밥그릇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저를 집어듭니다. 하나를, 그리고 또 하나를. 뭐 해? 수저는 왜 2개야? 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정식이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려다봅니다. 수저 2개, 오른손에 하나, 왼손에 하나. 영숙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불안한 기색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영숙은 모릅니다. 이 남자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38년 회사 생활 동안 단 하루도 실수하지 않았던 완벽주의자가 지금 일부러 요일을 틀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연기가 40년 결혼 생활을 뒤흔들 거대한 복수의 시작이라는 것을. 식탁 아래 정식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붉어져 있습니다. 왜 이 남자는 멀쩡한 정신으로 치매를 연기하는 걸까요? 40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가 준비한 진짜 복수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시작합니다. 6개월 전 작년 9월로 돌아갑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최정식은 눈을 떴습니다. 38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중견기업 격리부장으로 일하던 시절, 그는 언제나 회사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장부 한 줄 빠뜨리지 않는 완벽주의자. 동료들은 그를 계산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출근할 회사가 없습니다. 정식은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30평 아파트. 38년 월급을 모아 마련한 이 집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새벽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정식은 냉장고에 붙어 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제주도 여행 사진. 아내 영숙 63, 큰아들 정우, 막내딸 정희.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을까? 정식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가 정년퇴직일이었습니다. 퇴직금 8,500만 원. 매달 나오는 연금 190만 원. 평범하지만 노후를 보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이제 편히 쉬세요라며 축하해줬습니다. 정식도 그렇게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순간 아내 영숙이 던진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맨날 집에 있겠네. 갈 데도 없으면서. 냉소적인 목소리, 짜증 섞인 눈빛. 38년간 새벽 6시에 나가 밤 11시에 들어오던 남편. 주말에도 회사 일로 집을 비우던 남편이 이제 매일 집에 있게 되자 영숙의 얼굴에는 반가움 대신 불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식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침 7시. 영숙이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밥은 차려놨어. 알아서 먹어. 차가운 말투로 그렇게 말하고는 식탁에 국과 반찬을 툭툭 놓았습니다. 정식은 묵묵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에 또 밥 말아 먹으려고 몇 번을 말해. 그렇게 먹으면 위에 안 좋다니까. 정식이 국그릇에 밥을 풀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가 해주시던 국밥. 따뜻한 국물에 밥을 말아 호호 불어가며 먹던 그 맛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40년간 단 한 번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옆집 김 사장은 은퇴하자마자 강원도에 펜션 차렸다던데. 당신은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있어? 영숙이 TV 리모컨을 들며 말했습니다. 나는 38년 동안 이 집 생활비 댔어. 아이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다 내가 벌어서 댔잖아. 정식이 참다 못해 대꾸했습니다. 겨우 그런 걸로 큰 소리야? 벌이도 많지 않은 무능한 남자가. 영숙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무능하다. 그 단어가 정식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38년. 단 한 번도 보너스를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돈은 가족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의 명품 가방, 해외여행 비용, 아이들 학원비, 모두 정식의 월급에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겨우 그런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식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38년간 회사가 전부였던 사람에게 퇴직 후의 시간은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또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네. 정말 한심해 죽겠네. 영숙이 지나가며 내뱉는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식은 영숙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 퇴직하고 나니까 완전 짐이야. 집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차라리 회사 다닐 때가 나았어. 정식은 침실 문 앞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짐?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바란 노년인가? 38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짐이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두 자식의 어머니,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TV에서 치매 관련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초기 치매 환자는 최근 기억을 잃기 시작합니다. 요일을 헷갈려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못합니다. 화면 속 70대 노인이 가족들에게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가족들은 화를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정식은 그 장면을 보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영숙은 어떻게 나올까? 나를 짐이라고 부르던 여자가 치매 환자인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리고 더 깊은 의문이 스쳤습니다. 혹시 나를 버리려 하지 않을까? 정식은 TV를 끄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연기를 한다면 영숙의 본심을 알 수 있을지도 몰라. 40년 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라도 확인해 보자.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나를 무능하다고 짐이라고 부른 여자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해주는 복수. 며칠 후 그 연기가 시작됩니다. 며칠 후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 식탁. 정식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영숙이 맞은편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식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정식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영숙이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요일이잖아. 왜 갑자기? 아, 맞다. 정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저를 하나 집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또 하나를 집었습니다. 뭐해? 수저 왜 2개야? 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정식은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저 2개. 오른손에 하나, 왼손에 하나. 영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짜증에서 불안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정식을 유심히 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런가. 정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자주 그래? 글쎄, 잘 모르겠어. 정식은 수저 하나를 내려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영숙은 한참 동안 정식을 바라보다가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계속 정식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식은 천천히 리모컨을 들어 귀에 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세요? 리모컨을 전화기처럼 사용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당신 뭐해? 영숙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응, 전화 받는데. 그게 리모컨이잖아. 영숙이 다가와 정식의 손에서 리모컨을 뺐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왜 이랬지? 정식은 멍하니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짜증과 분노가 아니라 진짜 공포였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정말 이상하다고.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식은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식의 연기는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지갑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양말을 신발장이 아닌 서랍에 넣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 3번씩 반복했습니다. 저녁 뭐 먹어? 된장찌개 한다니까. 1시간 후. 저녁 뭐 먹지? 아까 말했잖아. 된장찌개.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또 1시간 후. 저녁은 뭐 먹어? 당신, 정신 좀 차려.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속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큰아들 정우 35가 집에 왔습니다. 대기업 과장인 아들은 한 달에 1번 정도 부모님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정우가 거실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식은 소파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넌 누구니?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저 정우예요. 아들 정우. 아, 정우구나. 미안하다. 정식이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정우가 급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영숙이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게. 요즘 정말 이상해. 요일도 헷갈려하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혹시 치매 아니에요? 정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식은 거실에서 그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증거는 이렇게 모으는 거야. 그날 밤 정식은 안방 문을 살짝 열어두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영숙이 거실에서 정우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야,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 네, 빨리 검사 받아보세요. 근데 만약 진짜 치매면 어떡하지? 그땐 요양원을 알아봐야죠. 정식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요양원. 정말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그리고 아내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아버지 재산부터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정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래. 통장이랑 도장은 내가 먼저 관리해야겠어.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정식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 결국 돈이구나.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니라 돈덩어리였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복수가 아니라 전쟁으로. 다음 날 새벽 정식은 집을 나섰습니다. 영숙이 자는 사이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회사 후배 김 과장을 만났습니다. 형님,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세요? 과장, 변호사 좀 소개해줘. 믿을 만한 사람으로. 무슨 일 있으세요?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급해. 김 과장이 소개해준 박지원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정식은 지난 일주일간 녹음한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탈취 시도입니다. 박 변호사가 녹음을 들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상이라는 증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아는 정신과 전문의를 소개해드리죠. 정밀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혼도 가능할까요? 정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정식을 봤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끝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미 끝났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영숙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혼자 나가면 위험하다니까. 그냥 산책. 새벽 5시에 무슨 산책이야. 정말 치매 맞네. 영숙이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식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심. 영숙의 눈에 의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심해야겠어. 정식은 다시 멍한 표정을 지으며 거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영숙의 핸드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언니. 영숙아, 그 돈 준비됐어? 이번 달 안에 갚아야 한다니까. 정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돈?
영숙에게 내가 모르는 빚이 있다는 말인가? 그날 오후 집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정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화면을 향하고 있어도 귀는 현관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영숙이 나갔습니다. 병원 예약했어. 내일 같이 가자. 아침에 그렇게 말하고 어디론가 나간 영숙. 그 뒷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둘렀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오후 3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영숙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발소리가 2개였습니다. 아니 3개. 정식은 멍하니 TV를 보는 척하며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아버지 계신 집이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하지만 사무적인 톤. 네, 들어오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영숙, 그리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그리고 30대 여성. 안녕하세요, 어르신. 남자가 정식에게 다가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황혼의 집 요양원 원장 김태수. 정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벌써 요양원 사람을 데려왔다는 말입니까? 이분이 황혼의 집 요양원 원장이셔. 상담 좀 받으라고 모셨어. 영숙이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식 어르신. 저희 시설은 치매 환자 전문 케어 시설입니다. 한 달에 350만 원이면 24시간 전문 간호와 모든 케어가 가능합니다. 김 원장이 밝게 웃으며 브로슈어를 꺼냈습니다. 싫어. 정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 그냥 상담만요. 경치도 좋고 친구들도 많이 계세요. 같이 운동도 하시고. 싫어. 안 가. 정식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분노였습니다. 집이 좋아. 여기가 내 집이야. 정식은 벽을 짚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 원장과 영숙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어머니, 어르신이 아직 거부감이 심하시네요. 이런 경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요? 네. 정신과 진단서와 가족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어르신이 거부하셔도 가족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어요. 정식은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적 절차, 강제 입소,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들이 결정하면 요양원에 보낼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류 준비되시면 연락 주세요. 김 원장이 명함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여성 직원도 따라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식과 영숙만 남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숙이 천천히 정식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정말 치매 맞아?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확신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식은 멍하니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나 여기 살 거야. 내 집이야. 알아. 하지만 당신 혼자서는 위험해. 밤에 가습을 켜놓고 자면 어떡해? 길 잃어버리면 어떡해? 영숙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병원만 가보자. 검사만 받아보자고. 영숙이 정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식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 정식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진짜 나를 보낼 생각이구나.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요양원에 버릴 생각이구나. 방문 밖에서 영숙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야, 아버지가 요양원 가는 걸 완전히 거부하셔. 어떡하지? 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대요. 정신과 진단서만 있으면 돼요. 진단서? 그럼 내일 병원 가서 받아올게. 그리고 엄마 아버지 통장이랑 도장은 확보하셨어요? 정식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잠금장치 걸어놔서 못 열었어. 빨리 해야죠. 나중에 법정 대리인 신청하면 복잡해져요. 정식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정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통장 3개, 도장, 인감증명서. 정식은 그것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김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과장, 미안한데 내가 좀 급해. 지금 만날 수 있어? 형님, 무슨 일이세요? 이거 좀 맡아줘.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정식은 김 과장에게 가방을 건넸습니다. 형님, 이게 뭐예요? 내 재산 증명 서류야. 아내가 이걸 노리고 있어. 김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수님이요? 응.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챙기려고 해. 그럴 수가.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때가 되면 내가 움직일 거야. 정식은 김 과장의 어깨를 두드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영숙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산책. 새벽 4시에 산책? 당신 진짜 정신 나갔어.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식은 멍하니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식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눈빛, 계산하는 눈빛,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정식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킨 건가? 내가 연기하는 걸 눈치챈 건가?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식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식은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더 철저하게.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이미 시작됐어.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건 전쟁이. 그날 밤 정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원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법적 절차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숙의 눈빛. 설마, 아니겠지?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들킨 걸까? 아니면 아직 확신하지 못한 걸까? 정식은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서재로 갔습니다. 영숙이 자고 있는 안방에서 고르게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재 책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책장 2번째 칸. 거기에 낡은 앨범 한 권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정식은 그 앨범을 꺼냈습니다. 손에 닿는 표지가 거칠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표지. 아마 20년은 넘었을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장,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1985년 5월, 정식 28세, 영숙 23세. 사진 속 영숙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식도 웃고 있었습니다. 어색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제주도. 한라산 앞에서 찍은 사진. 영숙이 정식의 팔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또 넘겼습니다. 큰아들 정우가 태어났을 때 병원 침대에 누운 영숙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정식이 옆에서 아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정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된 걸까?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정우 돌잔치, 정희 출생, 가족여행 사진들. 10년 전까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지만 그 이후의 사진은 없었습니다. 앨범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정식은 앨범을 덮으려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끼워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낡은 편지. 노란 종이에 펜으로 쓴 글씨. 정식은 그것을 펼쳤습니다. 정식에게 오늘 당신이 승진했다고 전화했을 때 나는 정말 기뻤어요. 38살의 부장.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이들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사랑해요. 1997년 12월 영숙. 정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편지를 쓴 여자가 지금의 영숙이 맞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랑해요. 그 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 사라진 걸까? 이 감정이. 정식은 편지를 다시 앨범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앨범을 책장에 다시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뒤쪽 페이지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영숙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작은 수첩 크기의 일기장. 펼쳤습니다. 2005년 3월 15일. 정식이 오늘도 늦게 들어왔다. 밤 11시. 아이들은 이미 잤고 나는 혼자 TV를 보고 있었다. 피곤한 얼굴로 들어와서도 밥 먹었어? 라고 물었다. 나는 화가 났다. 당신은 가족이 밥 먹는 시간에 집에 온 적이 있어? 정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외로웠다. 결혼 20년. 하지만 남편과 대화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 아이들만 키우다가 나는 늙어가고 있다. 정식은 돈을 벌어온다. 생활비를 댄다. 하지만 나는 외롭다. 정식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외롭다. 그 단어가 박혔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0년 8월 3일. 옆집 민지 언니는 남편이랑 여행을 자주 다닌다고 했다. 우리는 언제 여행을 가봤나? 제주도 신혼여행 이후로 단 한 번도 없다. 정식에게 물어봤다. 우리 여행 갈까? 대답은 이랬다. 바쁘니까 나중에. 나중은 언제일까?
나는 지쳤다. 정식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영숙을 외롭게 만든 건가? 38년 동안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한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날 짐이라고 부를 권리는 없어. 외로웠다고 해서 내 재산을 빼앗으려 할 권리는 없어. 정식은 일기장과 앨범을 다시 책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돌아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안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영숙이 울고 있었습니다. 정식은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식아, 미안해. 미안해. 영숙이 자면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식의 발이 멈췄습니다. 꿈을 꾸는 건가?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당신도 힘들었겠지.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식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정식은 손을 떼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도 외로웠구나. 하지만 나도 외로웠어. 38년 동안 회사에서 숫자만 들여다보며 살았던 나도. 정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1985년 결혼식 날. 영숙이 처음으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정식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잘 부탁해요. 영숙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야말로. 정식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 정식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야. 영숙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어. 내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정식은 핸드폰을 꺼내 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영숙의 숨겨진 재산과 빚을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정식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식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식은 평소처럼 치매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고 멍하니 TV를 보는 신용을 했습니다. 영숙은 조용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짜증을 내지도 독서를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식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숙이 외출했습니다. 병원 다녀올게. 그렇게 말하고 나간 영숙. 정식은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변호사였습니다. 최 선생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갑니다. 정식은 급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30분 후 박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 변호사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식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 최영숙 씨의 재정 상황이 심각합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주식 투자 손실. 총 8,200만 원입니다. 선생님이 아시는 3천만 원이 아니라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정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둘째, 선생님 명의로 받은 대출 1억 원. 도장 위조가 맞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셋째, 개인 빚. 친정 언니에게 3천만 원, 친구 김순자에게 2천만 원, 사채업자에게 1,500만 원. 총 6,500만 원입니다. 넷째, 박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양평 땅 말입니다. 양평 땅이요? 네. 부인 친정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양평 땅. 시세 3억 2천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정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박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땅이 이미 2차 담보까지 잡혀 있습니다. 총 담보 대출액 2억 4천만 원. 실제 남은 가치는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정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담보 대출금은 박 변호사가 정식을 똑바로 봤습니다. 부인이 7년 전부터 조금씩 빼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생님 모르게 통장에서 조금씩 인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총 1억 5천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정식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영숙이 만든 빚과 손실이 주식 손실 8,200만 원, 대출 1억 원, 개인 빚 6,500만 원, 양평 땅 담보 2억 4천만 원, 합치면 약 3억 9천만 원입니다. 정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4억. 영숙이 만든 빚이 거의 4억에 달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인이 지난주에 정신과를 방문했습니다. 정신과요? 네. 그런데 선생님을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혼자 갔습니다. 왜요? 의사와 상담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합법적인 경로로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부인은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치매인 것 같은데 본인은 병원 가기를 거부합니다. 강제로 입원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정식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족 동의와 정신과 진단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가 진단서를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부인은 선생님을 직접 보지도 않은 의사에게서 가짜 진단서를 받으려 했습니다. 정식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녹취록입니다. 지난주 부인과 정우 씨의 통화 내용입니다. 녹취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아버지 요양원 보내는 거 확정이야. 아버지가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해도 방법이 있어. 의사 진단서 받았어. 그럼 아버지 재산은요? 법정 대리인 신청할 거야. 그럼 내가 다 관리할 수 있어. 통장이랑 도장은요? 이미 찾았어. 아버지 금고 비밀번호 알아냈거든. 얼마나 있어요? 현금이랑 주식, 예금 합쳐서 한 2억 정도 될 거야. 그럼 그걸로 엄마 빚 갚으시고, 엄마 응. 그리고 남은 걸로 내가 살아갈 거야. 정식은 녹취록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네.
합법적으로 확보한 증거입니다. 정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앗아 빚을 갚으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박 변호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혼만 하시겠습니까? 정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둘 다 합니다. 형사 고소와 이혼 모두요? 네. 영숙은 범죄자입니다. 도장 위조, 사기, 재산 탈취 시도 모두 범죄입니다. 정식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40년 결혼 생활도 끝입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정식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정식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영수가, 너는 선을 넘었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식은 영숙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병원 같이 가자. 검사 받아야 해. 정식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야, 영수가. 내가 준비한 가짜 진단서로 나를 가두려 하겠지. 하지만 나도 준비했어.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야. 다음 날 아침, 법원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정식은 박 변호사와 함께 법정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증거 서류가 든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긴장되세요?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각오했습니다. 정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정식은 멈칫했습니다. 영숙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푸석푸석한 머리, 떨리는 손.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지금 범죄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식의 가슴이 순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영숙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최영숙,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고인은 남편 최정식 씨의 도장을 위조하여 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으로 진단서를 받으려 했으며 요양원에 강제 입소시키고 재산을 탈취하려 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영숙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질문에만 답하십시오. 인정합니다. 정식은 증인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이 무너지는 모습을. 40년 함께 살았던 여자가 법정에서 범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과 아들 정우 씨의 통화 녹음입니다. 스피커에서 영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재산 2억 정도 될 거야. 그걸로 내 빚 갚고.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정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영숙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영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진정하십시오. 이 사람이 40년 동안 저를 무시했습니다.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영숙이 정식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저 밥하는 기계였어요. 아이들 키우는 기계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돈이라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식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도 정식을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미안해. 정식아, 정말 미안해. 영숙이 주저앉았습니다. 정식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영숙,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합니다. 방망이가 내려쳤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식의 뒤를 영숙이 쫓아왔습니다. 정식아, 잠깐만. 정식이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영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제발, 40년이었잖아. 우리, 정식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무릎 꿇은 영숙을 내려다봤습니다. 영숙 씨, 정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40년이었기 때문에 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식아, 당신은 나를 짐이라고 불렀어요. 요양원에 버리려 했어요. 내 재산을 훔치려 했어요. 정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할 짓입니까?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요, 영숙 씨. 정식이 말했습니다. 38년 동안 회사에서 숫자만 보며 살았어요. 새벽 6시에 나가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주말도 없었어요. 알아. 미안해. 하지만 그게 당신이 범죄를 저지를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정식은 영숙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정식아, 영숙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정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 조정이 있었습니다. 정식과 영숙이 조정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최정식 씨, 정말 이혼을 원하십니까? 네. 최영숙 씨는요? 영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명의 재산만 가져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영숙 씨가 가지세요. 정식이 말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야?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뭐든지. 당신이 만든 빚은 당신이 갚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연락하지 마세요. 영숙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정식아,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정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두 사람은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영숙이 다시 정식을 불렀습니다. 정식아, 정식이 멈춰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영숙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했어. 처음에는 결혼식 날, 신혼여행 때, 정우가 태어났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그 익숙함이 무관심이 됐어. 그리고 무관심이 원망이 됐지. 정식이 영숙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었어.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 영숙이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38년 동안 정식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정식은 천천히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습니다.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최정식은 이제 서울 은평구의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25평,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입니다. 아침 7시, 정식은 여전히 일찍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출근 준비가 아니라 운동복을 입습니다.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가볍게 땀을 흘립니다. 8시,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준비합니다. 냄비에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밥을 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국에 밥을 말아 먹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게 자유구나. 정식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창가에 앉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막내딸 정희입니다. 여보세요. 아빠, 저예요.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그래. 시간 괜찮아. 저희 집으로 오세요. 손주가 보고 싶대요. 정식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갈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정희는 3개월 전부터 연락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합니다. 정우는 연락이 없습니다. 사업 실패 후 홀로 재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숙은, 정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가끔 떠오릅니다. 지난달 정희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숙은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작은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야위셨대요, 아빠.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식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식은 외출 준비를 합니다. 회계사무소에 출근하는 날입니다. 이혼 후 정식은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 38년 경력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정식을 최 고문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합니다. 고문님, 이 장부 좀 봐주시겠어요? 그래, 어디 보자. 정식은 장부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숫자, 그것은 여전히 정식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퇴근 후 정식은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에 앉습니다. 정식 씨, 오늘도 오셨네요. 카페 주인 김 선생이 웃으며 말합니다. 네, 오늘도 왔습니다. 아까 손님들이랑 같이 커피 드시던데 새로 친구 사귀셨어요?
네. 이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이더라고요. 정식이 웃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사귄 친구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습니다. 간단하게 계란말이와 김치. TV를 켭니다. 뉴스를 봅니다. 황혼 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노년층 이혼율이 10년 전보다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식은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갑니다. 책장에서 낡은 앨범을 꺼냅니다. 펼칩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 사진. 정식은 한참 동안 그 사진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행복했었는데 작게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곧 앨범을 덮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어. 앨범을 다시 책장에 넣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엽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통장이 있습니다. 정식의 이름으로 된 통장. 그리고 작은 수첩. 새로운 시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식은 수첩을 펼칩니다. 2026년 목표. 건강 유지, 매일 운동. 경제적 자립, 파트타임 계속. 관계 회복, 정의, 손주와 시간 보내기. 새로운 취미, 등산 동호회 가입. 나를 위한 삶. 정식은 펜을 들어 마지막 줄에 체크합니다. 나를 위한 삶. 밤이 되었습니다. 정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릅니다. 혼자 마시는 와인이지만 쓸쓸하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정식은 와인잔을 들어 창밖을 향해 가볍게 듭니다. 건배. 새로운 인생에. 그리고 한 모금 마십니다. 쓴맛과 단맛이 섞여 있습니다. 인생처럼 4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69세.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식은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습니다. 피곤하지만 편안합니다. 억압받지 않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비교당하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과거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식이 선택한 길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정당화될까요? 40년을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은 사랑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익숙함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최정식 씨는 치매 연기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아내의 본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40년 결혼 생활의 종말이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우리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최정식 씨는 6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혹시 억압받고 계신가요?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인생은 자유로울 때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